예, 공인단기 기출문제 출제 경향 분석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강의보다도 더 임팩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한 4강 정도를 통해서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훑어보는데, 또 지금 제가 제공한 그 출제 경향 분석 특강 자료 문제들이 기출문제 지문을 가지고 구성하면서 기본인 오지선다형을 탈피해서 지문이 막 10개, 15개 나오니까 조금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출제 경향의 틀을 잡아보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힘드시지만 이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시죠. 26번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관련된 기출 지문들입니다. 그 중에서 옳은 기출 지문을 찾아볼 겁니다. 1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정보검색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9의 기출지문인데요. 약간 말장난 같은 기출지문이지만 전문 인력 확보의 그 내용이 틀렸죠. 정보검색사가 아니라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그리고 공인중개사 1명 이상입니다. 2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10회 기출지문인데 이것이 옳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중개업자 상호 간의 정보 교환 체계였어요. 중개업자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중개업자만 이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업자에 한하여 정보 공개 의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일 거래정보 사업자가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정보 공개 의뢰를 받아 공개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데, 거래정보 사업자의 정보 공개 위반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유일한 행정형벌 사유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형벌을 받는 것은 본법상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하죠. 그런데 등록을 받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지금은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이 아니고 뭐예요? 지정입니다.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틀렸고요.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업자 및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한다. 중개의뢰인에게 거래정보 사업자가 직접 정보 공개 의뢰받으면 안 되죠. 중개업자의 한하여만 가능한 것입니다. 5번, 지식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은 어느 장관이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공인중개사 법령 속에서는 장관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나와요. 딴 장관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죠. 틀렸고요. 7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중개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소유권이 지금 중개업자에게 있는 걸 말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주 전산망으로 확보하고 있는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8번,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처분은 사전구제 절차로서 청문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중개업자가 사망을 하여서 등록을 취소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해 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한다. 이런 경우라면 청문회 절차가 생략될 수가 있는 것이죠. 9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중개업자의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을 기재해야 된다. 19의 기출지문인데요. 아까도 그런 기출지문이 있었었는데 말장난 같은 것이지만, 하여튼 컴퓨터는 중개업자의 컴퓨터 용량 성능은 알 바 아니죠. 거래정보사업자가 확보한 컴퓨터 성능과
그 다음에 처리 속도 같은 것들이 이제 일정한 기준에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10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절차가 틀렸죠.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받는 게 아니라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지정처분을 받고 나서 얼마 안에 3월 이내에 운영규정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11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중개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냥 묶어 정리하시는데 정보망과 관련한 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 처분에 속한다라고 묶어 정리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10회 기출지문이 총 11개 기출지문 중에서 옳은 지문에 속하는 것이네요. 27번은 공인중개사법 29조에 있는 기본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중개업자는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있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벌을 받게 되나 어떤 행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요. 중개업자가 그 업무를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이 틀렸죠. 비밀 준수 의무는 중개업자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2번 중개보조원이 당해 중개보조 행위를 한 경우에 중개업자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15회 시험에서 나왔었던 지문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또 유의하여 판단하셔야 될 게 하면 안 되는 거 있죠. 금지가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있죠. 단지 의무가 아닌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요. 서명이나 날인의 의무가 없는 것이지 단순 보조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날인을 했다고 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중개사무소의 용도는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구분되며 중개사무소의 임차인은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 사무소를 확보하면 되는 거지 꼭 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확보되어야 하는 건 아니었었죠. 틀렸고요. 4번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에 의해서 중개업자가 부담받는 의무지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중개업자에게 의무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었던 것이죠. 5번 중개업자는 거래대상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 채권액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15회 추가 지문인데 판례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이라면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의 의무 범위는 등기상 증명서 을구로 확인 가능한 어디까지요? 채권 최고액까지 조사해서 설명하면 그 의무를 다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28번 이제 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에 관한 기출지문들입니다. 틀린 지문을 찾습니다. 1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확인설명서 3년 보존 맞아요.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맞아요. 그러나 공인중개사 법령상 5년을 보존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죠. 거래계약서입니다. 1번이 정답이죠. 2번 국토부 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23회 기출문제인데 맞죠? 국토부 장관이 아직도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은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정한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권장할 수 있다 했지 강제할 수 있다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해진다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만큼은 법정 서식을 쓸 의무가 없게 되는 거죠. 3번, 거래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작성할 수가 없다. 그렇죠?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 보조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4번,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에 등록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맞죠? 그건 어떤 인장입니까? 분사무소니까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될 것이죠. 5번,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의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요, 서명 및 날인이었거든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안 했으면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자, 29번은 확인설명 의무 관련된 기출지문들입니다. 옳은 기출지문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틀렸죠?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 설명해 줘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 소음, 진동은 중개업자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3번, 중개업자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다? 권한이 없죠. 의뢰인이 자료 제공을 안 해주는데요. 그래서 시행령 21조 2항은 만일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중개업자는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면 된다고 지침을 정한 것입니다. 4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분사무소라면 대표자가 아니라 누구죠? 책임자와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5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22의 기출지문인데 이게 맞죠? 근거자료로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도요, 지형도는 지적공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파일, 지형도는 지적공부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30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지문인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기출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자체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 늦가을에 시행된 17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17회 시험부터 시작해서 18, 19, 20, 21, 22, 23, 24회 작년 시험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출지문 중에서 34개의 지문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단원보다는 조금 지금 분량이 많습니다. 가부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해 보죠. 1번, 처음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관련 문제가 17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17회 기출문제입니다.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이때는 15일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주택거래 신고를 하는 겁니다. 15일 이내. 단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 의무는 15일 이내 하지만
주택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해 주택거래 신고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2번 신고 의무자가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을 의지하는 규정이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부특법의 거민 절차는 안 밟아도 됩니다. 2번 맞고요. 3번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무입니다만 해제 등의 신고는 할 수 있다지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틀렸고요. 4번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맞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이 단독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단독 신고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5번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직접 거래 시 공동 신고하라는 것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라는 것이지 제출은요. 당사자 중에 1인이 제출하거나 혹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6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거래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직접 거래 시에도 대리 신고가 가능하고 또 중개 완성 시에도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방문 신고할 때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는 대리 신고의 방법은 제외하는 겁니다. 대리 신고는 전자문서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틀렸고요. 7번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았을걸.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는 지문이 된 것이죠. 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맞죠? 구체적으로는 토지 또는 건축물 그리고 분양권과 입주권이었었습니다. 맞고요. 9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거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말하는 겁니다. 본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권리입니다. 맞고요. 10번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한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닌 거죠. 틀렸습니다. 11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5일 이내 주택거래 신고를 했다면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제가 된다. 안 해도 됩니다. 맞죠? 12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국토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토지 매매 계약이라면요. 토지거래 허가를 이미 받았든 그것이 농지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든 토지 매매 계약은 예외 없이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13번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개 완성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중개업자의 의무로 한정되고 당사자는 신고 의무 없습니다. 신고치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구에게? 중개업자에게 부과처분되게 될 것입니다. 14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부동산 거래 신고뿐만 아니라 해제 등의 신고도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부동산 거래 신고가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었었죠. 15번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16번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 교부하나요? 7일 이내가 아니라 어떻게? 즉시 교부한답니다.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신고 필증은 즉시 교부하여야 한답니다. 17번 거래 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거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합니다. 18번 세무관서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인 신고관청은 그것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여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었었죠. 맞습니다. 19번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둘 다 틀렸어요.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서명 날인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는 것이고 제출은 공동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고 당사자 중에 일방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군데서 틀린 지문이죠. 20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21번 국토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매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든 농취증을 받았든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X. 22번 거래신고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합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인데요. 신고관청이죠. 신고관청이 부과 처분하는 것입니다. 23번 중개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신고한다. 중개완성 시에는 주택거래 신고 의무가 중개업자에게 있는데 그 의무 규정은 주택법에 있지 않고 공인중개사 법령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24번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된다. 그렇죠?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주택거래 신고 대상인 물건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는 또 하나 첨부하는 게 있는데요. 입주계획서와 함께 중개업자가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5. 25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됩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계약 중에서도 오직 무엇만?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는 물론이고 교환조차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26번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공동신고해야 된다. 23회 기출지문인데요. 중개 완성시라면 오직 신고 의무는 누구한테? 중개업자에게 있을 뿐입니다. 27번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봅니까? 아니요. 별건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야 합니다. 틀렸고요. 28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죠. 틀렸고요. 29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특법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5. 30번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이 신고 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맞습니다. 단 매수인이 중개업자에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공할 때 매수인이 필요하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봉인 조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31번 권리 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아니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권리 이전의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신고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틀렸고요. 32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기재하도록 합니다. 맞고요. 33번 물건의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23회 기출지문인데 자, 요 지문들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법정 서식의 작성 방법, 유의사항 등에 있는 내용들을 출제자가 지금 지문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 전자문서는 제외하고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죠. 괄호도 맞네요. 대행할 때 전자문서의 방법은 제외가 되고 방문 신고할 때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관련된 기출지문 중 34개의 기출지문 선정해서 가부 여부 판단을 해보셨습니다. 자, 31번은 금지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33조가 7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죠. 근데 공인중개사법 33조는 조문의 제목을 그냥 금지행위라고 하였지만 33조가 중개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고용인, 보조원조차도 법인의 임사원도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모두 몇 가지요? 7가지 금지 행위가 있었었죠. 첫 번째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요. 알면서도 협조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었었죠. 또 세 번째는 법정된 수수료와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심지어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 실비 초과해서 금품 받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금지한다고 그랬었죠. 또 다섯 번째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금지가 되고 있는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은 그 매매나 교환을 중개해도 안 되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금지하겠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오합니다. 하거나 당사자 쌍방을 뭐 하는 거? 대리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의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행위. 이것이 33조에 의해서 금지되는 행위죠. 자, 관련된 기출지문들입니다. 옳은 것 골라봅니다. 1번 법인인 중개업자가 상가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 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받는 것이 금지행위다. 지금 법정된 수수료 실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한다는 것은 중개업을 할 적에 의뢰인에게 그렇다는 것이지 상가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죠. 관련하여 받는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의 요율 한도에게 제약을 받지 않겠죠. 2번 중개업자 A가 강남에 있는 대지 60평, 건평 46평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매각 의뢰인 B는 5억의 가격을 제시했고 매수 의뢰인 C는 4억 5천만 원을 제시해 가격 절충이 되지 않아 A는 B와 C를 잘 아는 D를 개입시켜 4억 7천만 원의 계약 성사를 보았다면 금지행위 위반이다. 그것은 중개업자가 중개활동 과정에서 거래 조건 교섭 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중개 활동이죠. 금지행위 아닙니다. 3번
중개업자 A가 B와 C 간의 매매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C가 갑자기 출장 중이어서 C의 위임을 받고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주었다면 금지행 위반이다.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이 금지행위지 당사자 일방만 대리한 것은 금지행 위반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4번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행위다. 개인인 중개업자는 겸업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금지행 위반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자체도 아닙니다. 5번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가 누구예요? 의뢰인이에요. 의뢰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면 금지행위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금지행위죠. 형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금지행위가 될 것입니다. 5번이 정답인 것이죠. 32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32번은요. 옳은 기출지문을 골라볼까요? 1번 중개법인이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법인은 최소 1억 5천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자, 법인은 일단 2억 원의 업무 보증이 최소한 설정되어 있어야죠. 2억 이상이니까. 그리고 분사무소가 추가될 때마다 1억 이상씩 추가되었어야 하니 분사무소가 3개 있다면 당해 법인의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얼마?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틀렸고요. 2번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중개업자의 경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공인중개사법 30조가 중개업자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중과실은 물론이고 경과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틀렸고요. 3번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 지금은 고용인이라고 하죠.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중개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중개업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무과실로까지 배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4번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보증 설정 금액은 중개법인과 동일하다. 지역농협은요. 지역농협별로 얼마였죠?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면 되는 것이었었죠. 5번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 갑의 중과실로 거래 당사자 을에게 1억 7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 을이 누구예요? 을이 당사자죠. 을은 갑은 누굽니까? 중개업자죠. 중개업자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만약에 5번이 맞는 지문인데 만약에 당사자는 보증기관에 1억 7천만 원 전액 지급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보증기관은 업무보증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질 것이니까. 그러나 중개업자는 업무보증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5번이 정답입니다. 33번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입니다. 틀린 지문 찾죠? 1번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최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가 있다. 17회 기출지문인데요. 사실 공인중개사법 31조 1항이 정한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이지 최신관서는 대통령이 정한 예치 명의자에 있어요. 근데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이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상 최신관서도 예치 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예치 기관도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2번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은행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권고제도는 의무 규정은 아니죠. 비록 중개업자가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예치는 권고 언제나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아닌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에스크로 회사죠.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6 예치명의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최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하는 협회에 예치할 수 있다. 최신관서가 예치명의자가 될 수가 있고요. 공제사업자는 법이 정한 예치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5번 중개업자는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이행보장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치 대상 금원은 계약금으로만 한정되는 거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마저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출문제 출제유형 분석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이제 나머지 지문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